앞에 차를 잘 보세요. 소리가 너무 크다. 앞에 차가 계속 왼쪽 깜빡이 켜고 있어요. 앞에 차가 여기서 좌회전했는데 계속 왼쪽 깜빡이 켜고 가. 아까부터 계속 왼쪽 깜빡이 켜고 가. 왼쪽 깜빡이 오른쪽으로 비켜요. 그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꽝. 한번 다시 보세요. 저 차는 좌회전하려고 그러면 여기도 기아가 있어요. 왼쪽 깜빡이 켜고 있어요. 여긴 좌회전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직좌 좌회전할 수 있는데 그냥 가요. 녹색 신호에 그냥 가요. 자, 트럭이 천천히 가요. 내가 상대적으로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제는 좌회전도 안 되고요. 유턴도 안 돼요. 네, 여기서 저 차가 아이고 유턴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상대차가 오른쪽으로 비켜주나? 아까부터 좌회전 깜빡 켜고 있으니까 저 차가 잘못 켰나? 오른쪽으로 여기 좌회전도 안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비켜주나? 그래, 난 가야지. 충분히 요 정도면 나 갈 수 있어. 요 정도면 나 갈 수 있어. 승용차 갈 수 있죠. 여기로 조금 이렇게 물면은요. 지나가려는데 여기서 유턴인지 유턴하려는 것 같, 유턴 비슷해 보이죠? 예, 유턴이 좌회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부터 왼쪽 깜빡이 켜고 그리고 좌회전 할 수 있는 데는 지나치고 저 깜빡이 잘못 켰나 봐. 내가 가니까 저 차가 나한테 내가 느리게 하니까 비켜줘야지 오른쪽으로 비키는 줄 알고 가는데 갑자기 더 좌회전 또는 유턴. 유턴 차량이네, 유턴. 네, 질문자가 유턴 차량이래요. 상대차 저기서 유턴할 수 있나요? 유턴 못해요. 유턴 지역도 없고요. 그리고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신호에 유턴 못해요. 비보 표지판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저거 같은 방향끼리도 신호 위반입니다. 정선 지나서 사고 났어요. 트럭은 신호 위반입니다. 같은 방향끼리도 신호 위반이에요. 네, 대부분 판결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차가 500m 전부터 계속 왼쪽 깜빡이 켜고 가요. 그리고 분명히 좌회전할 수 있는데 거기 지나쳤어요. 사고 지점에서 나한테 양보해주나? 근데 불법 유턴이에요. 신호등은 직진. 거기 좌회전 안 돼요. 유턴 못 해요. 좌회전 또는 불법 유턴을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경찰서에서 조사관은 뒷차가 막아서 무조건 뒷차가 내 차량이야. 앞차잖아. 이거 오른쪽 비켜준대. 바퀴 봐, 바퀴가 남아있잖아. 여기에서 저 차 잘 봐. 바퀴 4바퀴 다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 남아있잖아. 나 이쪽으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데요. 아니라니까. 바퀴가 남아있잖아.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보여준답니다. 2001년 판례를 보여주면서 바퀴가 모두 다 넘어갔어야 된다. 4바퀴가 다 넘어갔어야지. 그랬다 들어오면 그게 가해 차량인데 저거는 아직까지 바퀴가 2바퀴가 남아있어. 앞바퀴, 뒷바퀴 다 남아있어. 그래서 이것은 뒷차가 들이받으면 뒷차가 가해 차량이야. 대법원 판결이 돼 있어. 2001년도 대법원 판결이 있어. 그 판례를 보여주면서 바퀴가 일부라도 남아있으면 앞뒤 관계이기 때문에 뒷차가 앞차를 잘 보면서 안전거리 지켰어야지. 뒷차가 가해 차량이야. 라고 하시더군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이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앞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뒷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견해는 반반 나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차가 더 잘못이 90%, 뒷차가 더 잘못이 10%.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기 좀 좁지 않나? 여기를 완전히 나가는 걸 봐야지. 그리고 이상하잖아. 왼쪽 깜빡이 계속 오잖아. 그 이상한 차에 대비하면서 지나갈 때 빵 하면서 좀 더 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나? 왜 이렇게 급해? 그래서 뒷차가 더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앞차가 비스듬히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계속 나갈 거 생각하는 거죠. 나갈 줄 알았는데 되돌아오다니. 상대편 신호위반이잖아. 신호위반한 상대는 신호위반이야. 같은 방향끼리도 신호위반이지. 그런데요, 불박차 가해 차량이 되더라도 안전운전 불행입니다. 상대차는 신호위반이에요. 제가 여기서 누가 더 잘못이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견. 앞차가 더 잘못이 90%,
불박차 도달하면 10%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더 많은 조사관분들은 뒷차를 가해 차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청 지침이 있어서 그래요. 그 경찰청 지침, 이분이 2002년 판례를 보여주시면서 경찰관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요, 2001도, 2001도, 5005, 이거 맞죠? 그랬더니, 네, 변호사님 그거 맞아요. 이 판결, 경찰청 지침에 이게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뒷차 가해 차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침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차가 나가요. 나가다가 다시 되돌아다 사고 났을 때. 즉, 요만큼 걸려있죠. 요만큼. 일부가 걸려있다. 일부가 걸려있을 때 이때는 앞차다. 앞뒤 관계다. 진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이다. 진로 변경 완료라서 네 바퀴가 다 나가서야 된다. 나갔다 들어왔으면은 이쪽 차가 가해 차량인데 아직까지 걸쳐있지 않냐, 걸쳐있다. 그래서 차선에 몇 센티만 걸쳐있어도 걸쳐있잖아. 완벽하게 다 나가야 돼. 그러면서 판례, 대법원 89도 777, 2001도 5005 수행 차량은 앞차의 비정상적인 운행까지도 예상하면서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앞뒤 관계다. 뒷차 가해 차량이다. 89도 777, 2001도 5005 이걸 보여주면서 앞차가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으면 앞뒤 관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근데요, 저 89도 777은 뭐냐면요,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가고 있었어요. 트럭이 가고 있었는데 앞에 조그만 차가 가고 있었어요. 이 차가 빗길에 중앙선 넘어갔어요. 그래서 중앙선 넘어가고 마주오는 버스랑 부딪혀갖고서 튕겨 들어와요. 튕겨 들어오는데 트럭이 이걸 부딪힌 거예요. 거기서 아니 앞차가 넘어갔지 않느냐, 넘어가서 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럼 미리 좀 속도를 줄였어야지 왜 그러지 않았느냐. 트럭 잘못 있어봤자 한 10%일까요? 사망했으면은 갔다가 돌아온 차 운전자가 사망했으면 뒷차에도 10%만 잘못 있어도 10% 내지 20% 잘못 있으면 당신도 잘못이 있어. 당신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은 무죄인데 사망사고는 유죄예요. 그래서 아니 앞에서 중앙선 넘어간 차 있으면 조심했어요. 다시 돌아올 것에 대비해서 가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튕겨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민사적으로 과실은 앞차 한 90% 될 겁니다. 하지만 너도 조금은 잘못 있어. 이 판결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89도 777은.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럼 남는 거 2001도 5005. 이거를 조사관들은 봐라 대법원 판결이 이렇다. 근데 89도 777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선 넘었다가 튕겨서 되돌아오는 차량 사고 났다는 걸 아는 조사관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거의 안 계실걸요. 왜냐하면 그냥 경찰청 지침이 내렸으니까 이게 딱 맞는 판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판례를 찾아보면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2001도 5005 그건 어떤 판결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중에 대법원 2001도 5005 이건 뭐냐면요, 앞에 가는 차를 뒤따라가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 앞에 가던 차가 피해자를 역과했어요. 누워있던 사람을. 근데 뒷차가 또 역과했어요. 뒷차도 잘못이 있다. 그래서 앞에는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제가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보면은 끔찍한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앞차에 의해서 앞이 가리지 않느냐. 그래서 앞에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앞차가 사고 냈을 때 연쇄적으로 사고 내지 않도록 앞차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앞을 잘 보면서 가야 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새벽 1시 10분 밤이다. 비까지 내렸다. 앞이 잘 안 보인다. 길이 미끄럽다. 그리고 비탈길 고갯마루를 싹 지나서 내리막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되는 곳이다. 쭉 올랐다가 쏙 올랐다 바로 여기 있으면 그건 잘못 그건 무죄예요. 무죄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쭉 좀 내려간지 얼마 떨어지지 않았다. 쭉 내리막이 시작되고 이제 얼마 안 되는 곳이다. 뒷차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앞에 가는 차와 30m 간격을 두고 가고 있었다.
근데 앞차가 사람을 역과했다. 사람을 역과해서 그래서 누워있는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역과했다. 이런 경우 사람이 누워있을까지 예상해서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당시 도로상에 맞춰서 속도를 줄이고 비탈길로 고갯마루에서 증방이니까 고갯마루는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고갯마루는 막 지난 지점이었기에 미리 더 감속했어야 된다. 근데 그냥 60으로 그냥 갔다. 또 앞이 잘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 앞차랑 거리를 띄우면 더 잘 보이죠. 앞차랑과의 적절한 안정거리 유지해서 전방 그리고 좌우를 잘 살펴서 조심해서 갔더라면 그렇게 했더라면 전방 도로의 전방에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상당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고 피할 수도 있지 않느냐. 1차로가 있으니까. 그런데 앞차에 30m 따라서 30m 간격으로 30m 쭉 60으로 갔으면 앞차 사고 나고 30m 1.5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2초가 1.7초밖에 안 걸려요. 30m 가는데. 그래서 고갯마루 넘어갈 때 속도 좀 줄이고 앞차랑 간격 좀 더 띄우지. 밤인데 비도 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사고에 있어서 뒷차 운전자에게도 잘못이 조금은 있다. 조금은 있다. 누워있는 사람이 2차로 역과했을 때 뒷차 잘못 얼마나 되겠어요? 잘해봤자 20%죠. 이게 2001도 5005 판결입니다. 앞차와 뒷차가 연속으로 역과. 그렇다면 누워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읽어보면은 끔찍한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딱 넘어갔는데 누워있다. 앞차가 한 밟고 그 뒤에 차가 금방 또 밟았다. 쑥 넘어갔는데 속도를 줄이고 앞차랑 거리를 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너도 잘못이 조금 있다. 근데 이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죠? 경찰청 지침에 2001도 5005하고 이게 바로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설명. 이 사고에 대해 설명이 아까 그 2001도 5005인데요. 전혀 상관없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관분들이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돼 있잖아. 바퀴가 일부라도 남아있으면 앞뒤 관계야. 이 두 판결 전부 다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앞뒤 관계. 앞에 가던 차가 바퀴가 조금이라도 걸쳐 있으면 앞뒤 관계 뒷차가 가해 차량이다. 이거 빨리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는 안 그랬대요. 남은 구간으로 차가 지나갈 수 있으면은 그건 좌우 관계지. 그러던 것이 2012년도쯤에 경찰청에서 이게 딱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정확하게 인용해야 됩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조사관분들께서 가끔은 저기에 인용되어 있는 대법원 판결이 당연히 맞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 정도는 그 판결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 가해 차량, 피해 차량에 대한 것은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90%는 앞차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앞차가 가해 차량의 의견이 트럭이 가해 차량 90%, 뒷차 가해 차량 10%였습니다. 다만 바퀴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앞뒤 관계다. 이거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입니다.